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대규모 결항 사태가 빚어졌던 제주공항에는 사흘째 귀경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항공기 결항 사태에 대비한 매뉴얼은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폭설과 강풍의 대규모 결항 사태로 큰 혼잡이 빚어졌던 제주공항. 전날보다 인파는 많이 줄었지만 평상시보다 여전히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결항으로 제주에 발이 묶인 승객들이 몰리면서 제주공항은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임시 항공기 17편이 투입됐지만 중부지방 눈날씨와 연결편 사정 등으로 지연과 결항이 속출하며 귀경 정체는 사흘째 이어졌습니다. 대체편이 있으면 알려줄 테니까 기다리라 이렇게 했는데 정작 연락은 오진 않았어요. 직접 표를 구했어요. 제주공항에서는 지난 2016년 기록적인 폭설로 대규모 공항 체류객 사태가 빚어진 뒤 대응 매뉴얼이 만들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나서 공항 체류객 대책과 항공사의 결항 승객 안내와 우선 탑승 등 수송 계획을 마련하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대응은 부족했습니다. 특히 대체 항공기 여러 개 있는 대형 항공사에 비해 저비용 항공사들의 대응이 취약했습니다. 대형 항공사는 자동 예약 시스템으로 결항편 승객들에게 해당 시간대에 공항을 찾도록 안내한 반면 저비용 항공사들은 선착순으로 대기표를 발권하면서 창구마다 긴 줄이 늘어졌습니다. 고객센터를 전화해도 고객센터에서는 모르겠다.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계속 문자 와가지고 공항에 절대 오지 마라. 그럼 저 입장에서는 김해공항 대체편은 도대체 언제 이게 마련이 되는 거지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뭐 한두 편 떼진 게 아니라 전일이 다 결항이 된 거니까 그거를 다 커버하는 거는 조금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죠. 기관별 합동 대처도 미흡했습니다. 항공기 전편이 결항된 24일 제주지방항공청은 주의 단계를 거쳐 경계로 격상했습니다. 매뉴얼에 따라 유관기관 종합지원 상황실이 설치돼야 하지만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이행 현황에 대한 검토도 하신 사항으로 확인이 되고요. 이 부분이 이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근본에 제대로 이행이 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이행 점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행 점검을 할 예정이고요. 또 결항 승객들에게 빈 객실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모바일 체류객 지원 서비스도 가동이 중단돼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한라산 기슭의 중산간 지역 마을터에서 고려시대 사찰 유적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고승들의 몸에서 나오는 사리를 보관했던 걸로 추정되는 조그만 탑 모양의 유물도 발견돼 학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송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4.3 당시 불에 타 사라진 제주시 중산간의 한 마을터. 창고를 짓던 사유지 2,000제곱미터에서 고려시대 사찰 유적이 발견됐습니다. 예전부터 절이 있던 밭이란 뜻의 절화시나 불탄 터로 불리던 곳인데 발굴 조사로 실체가 확인된 겁니다. 기단과 아궁이, 초석으로 쓰였던 돌들의 위치를 보면 5채의 건물이 디귿자로 배치됐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부지 가장 위쪽에 가장 먼저 지어졌다 불에 탄 건물 밑에서는 어른 손만한 금동 다층 소탑이 출토됐습니다. 사리를 보관했던 도구로 국내에서는 30여 개만 발견된 데다 이번처럼 출토 장소가 확인된 것은 5개도 안 돼 학술적 가치가 높습니다. 또한 지붕과 난간, 창틀이 정교하게 조각돼 당시 건축 양식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라는 평가입니다. 당시 건축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자료가 굉장히 희소한 고려시대 건물 연구하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중국 북송 시대에만 쓰였던 화폐 세 종류도 출토됐습니다. 이를 통해 오등동 절터의 창건 시기는 1000년 전인 11세기 초중엽으로 추정됐습니다. 당시 국가가 운영하던 전남 강진유에서 만든 청자와 기와 지붕을 장식하는 막새 유물도 출토돼 권세와 재력이 있는 인물이 사찰을 지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등동 절터 부근에서는 3년 전에도 조선시대 주거지 유적 2곳이 발굴돼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는 일부분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오등동 절터의
그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조사들이 향후에 조속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학술 자문 회의와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유적지 지정 등 구체적인 보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최근에 가스요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분들 많습니다. 12월엔 그렇게 추운 날이 많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요금이 부과되냐는 건데요. 광주 MBC 김영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를 받아든 정현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름대로 아끼고 아꼈지만 도시가스 요금은 17만 8천 원. 2달 전 나온 비용 9만 원과 비교하면 한 달 사이에 2배 가까이 뛴 겁니다. 이 공동주택에 사는 입주민들이라든가 아니 도시가스 쓰는 입주민들은 급속히 늘어나는 그 생활비에 이중 삼중의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도시가스 요금은 통상적으로 정부가 고시하는 도매요금과 단체장이 결정하는 소매요금을 합한 가격으로 구성됩니다. 도매요금이 90%, 소매요금은 10%로 이를 합쳐서 소비자 요금으로 책정됩니다. 특히 이 중 요금 인상 여부를 가장 크게 결정짓는 것이 정부가 정하는 도매요금. 그런데 이 도매요금이 1년 사이 42% 정도 오르면서 이른바 난방비 폭탄을 맞게 된 겁니다. 이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파로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액화 천연가스와 LNG 수입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월 메가줄당 12.9원이었던 도매요금은 1년이 지난 현재는 18.3원까지 올랐습니다. 광주시의 소매요금은 그대로인데 도매요금만 오르면서 전체적인 가스요금이 인상된 겁니다. 광주 지역 소매요금이 인상된 건 지난 2018년이 마지막. 광주시는 올해 상반기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5년 만에 올릴 계획이었지만 시민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여론에 따라 소매요금 동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시에서는 상반기는 일단 동결을 해야겠다는 그런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소매요금을 동결한다 하더라도 도매요금이 워낙 많이 올라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에 더해 지난해 말부터 기록적인 한파와 설 연휴 이후에도 한파로 난방 사용량이 늘면서 1월치 난방비가 부과되는 다음 달은 더욱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출생률이 감소하면서 전남 지역 학생 수는 크게 줄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학교 소멸 위기 극복과 교육 환경 여건 개선을 위해 학생 교육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목포 MBC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초등학교, 3년째 신입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남에 있는 초등학교 33곳이 올해 입학식을 건너뛰어야 할 형편입니다. 학력 인구 감소와 함께 출산율 감소로 농어촌을 중심으로 학교 폐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학생 수는 10년 전 대비 한 6만 7천여 명이 감소하였고 폐교 수는 최근 10년간 78개교가 증가하였습니다. 전남교육청이 지역 교육 환경 여건 개선을 위한 수당 가운데 하나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 교육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대상으론 초등학생입니다. 해남과 강진 등 인구 감소 지역인 16개 군 단위 지역 초등학생과 목포와 여수 등 일부 시 단위 80여 개 소규모 초등학교 학생 1명당 20만 원씩을 매달 지급할 계획입니다. 교육수당은 책이나 참고서 구입, 문화예술공연 관람과 스포츠 활동, 교통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바우처 카드를 통해 지급됩니다. 교육수당을 지급해서 환경을 좋게 만들면은 오히려 광주에서 올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지금 상상하고 꿈을 갖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이르면 오는 7월 지급을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제정 등을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북극 한기의 통로가 다시 열렸습니다. 지난 화요일만큼은 아니지만 주말까지 예년보다 추운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아침 공기가 어제보다 차가워져서 출근길 체감온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아침 기온 0도로 시작하겠고요. 찬바람이 강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일요일 낮부터는 기온이 차차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간 풍속이 초속 20m 안팎으로 찬바람이 강해져서 오늘 오전에는 남부를 제외한 제주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현재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제주 산지와 북부 중산간 지역에는 눈이 오는 곳이 있는데요. 출근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눈과 비는 내일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산지에는 2에서 7cm, 중산간 지역도 1에서 3cm 정도의 눈이 더 오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에도 빙판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겠습니다. 현재 북부와 서부 지역 4도, 동부 지역은 3도인데요. 이들 지역은 체감온도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서부 지역은 체감상 영하 3도 안팎의 추위를 보이면서 가장 춥습니다. 오늘 낮 기온도 거의 큰 변화가 없겠는데요. 북부와 서부 지역 4도, 동부 지역 3도에 그치겠고 산지 성판악은 영하 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종일 눈과 비가 섞여서 내리겠습니다. 체감온도 영하 5도 안팎으로 강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해상에서 2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특히 제주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물결이 5m까지 매우 거세지겠습니다. 오전 중에 제주 남부 앞바다를 제외한 제주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일요일 낮부터 예년 기온을 차차 회복하겠고요. 다음 주 중반까지 큰 추위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제주시 한림읍 귀덕1리 앞바다에 기름이 유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는 길이와 폭이 100m가량 되는 기름띠가 형성됐고 폐유로 추정되는 기름이 담겨있던 드럼통이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기름 흡착제로 방제 작업을 벌였고 기름의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예술인들을 위한 제주 복합예술문화센터 건립이 추진됩니다. 한국예총 제주도연합회는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제주 복합예술문화센터 건립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복합예술문화센터는 사업비 400억 원을 들여 9,6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소규모 공연장과 문화카페, 전시실과 예술단체 상주 공간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기업 처벌 조항을 축소하고 노동자 처벌 조항을 확대하는 경영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제주도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사회복지협의회관에서 열린 2023 제주 사회복지인 신년 인사회에서 김희연 정무부지사는 사각지대 없는 복지 환경 조성에 사회복지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근로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사회 뒤에는 지난 8대에 이어 오는 2026년 1월 12일까지 연임하게 된 고승화 제9대 회장 취임식도 열렸습니다. 새해 들어서도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이달 소비자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 심리지수는 87.6으로 전달보다 1.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제주 소비자 심리지수는 7개월째 기준치 100을 밑돌고 있는데 가계 재정 상황을 나타내는 생활형편지수와 생활형편 전망지수도 80으로 각각 3포인트와 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제주 지역 전통시장 방문객은 늘었지만 매출액은 줄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통시장과 상점가 28곳에 하루 평균 방문객은 6,090명으로 재작년보다 21% 늘었습니다. 하지만 일평균 매출액은 8,500만 원으로 4% 감소했습니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가구 지출이 오락과 문화, 음식과 숙박에 쏠리면서
전통시장 매출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가운데 남성 비율이 30%를 넘어섰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2,005명으로 이 가운데 남성이 743명으로 37%를 차지했습니다. 육아휴직을 한 남성 비율은 지난 2020년 29%에서 올해 처음 30%를 돌파했는데 육아휴직 사용 장려와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 지원 상향 등에 따른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고등학생의 15%는 학교 생활에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지난해 실시한 학생 인권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4천여 명 가운데 14.7%가 학업 성적이나 성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11.8%는 신체적, 언어적 폭력 등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6.8%는 성희롱과 추행을 당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